이렇게 김영일 전문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펼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 부분 보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차트는 코스피 차트 놓고서 더 빠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진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대한전선. 대한전선 매수가구 비중 알려주세요. 30% 2,150원에. 2,150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네. 이 종목이 사실 거래가 많이 실리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고 뉴스도 많지 않은데 어떤 이유로 사게 되셨나요? 누가 방송 유튜브 보고 방송 들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방송 추천을 듣고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 좀 손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언제쯤 팔았으면 될까? 앞으로의 전망과 가격 전략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전화 끊지 마시고요. 쭉 들으시다가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잠시 후에 해주세요. 예. 예. 끊지 네. 말고. 네네. 끊지 마시고요. 예. 대한전선입니다. 이 종목 2,150원에 사셔가지고 비중이 30%, 오늘 종가는 1,515원입니다.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윤경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대한전선 우리나라 최초의 전선 관련 유망 기업이었죠. 종합전선 기업이고요. 이제 해외 계열사도 좀 많이 두고 있고 매출 실적도 이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매출도 보면은 대한전선 전년 동기 비해서 31%, 영업이익도 47%, 당기순이익도 늘고요. 재무 비율을 보면은 유동성 비율은 200%, 부채 비율은 100%, 그런 대로 양호합니다. 기업의 매출이나 재무 구조는 나쁘지 않은데요. 2,150원이면 제가 봤을 때 한 6월경 정도 진입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 이후에 이제 등락을 오고 가면서 대내적인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주가가 지금 다 빠진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어왔고, 사실은 또 이제 공매도, 외인들의 공매도 얘기도 좀 나왔던 좀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런 해외 건설 수주 관련해서도 호재가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등락을 오고 가다가, 현재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한 1,300원 바닥을 찍고 11월 14일 정도에서 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서 한 2,000원까지는 올라줬었는데요. 여기서 아마 올라왔을 때 좀 물론 좀 비중을 좀 덜어내셨더라면 상당히 좋았는데 이때 이제 이때부터 전반적인 대내적인 이런 차트 악재 이런 주가의 흐름으로서 같이 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이제 거의 한 달을 내려왔는데 2,150원에 이제 30%시면은 비중은 조금 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물을 타셔가지고 비중이 늘어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처음에 30%로 이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절대 비중을 가급적이면은 15% 이상은 늘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종목 분산해서 분산과 분할을 갖다가 이렇게 좀 혼합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이제 2,150원에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관건인데요.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람코 관련한 이런 언급되는 중요 이슈가 있습니다. 아람코 이 이제 계약 부분, 공급 수주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기업의 역사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재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런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 장세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5G 관련해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5G 관련해 갖고 이제 전선 케이블 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제 1,500원에서 이제 2,150원이면은 이제 상당히 좀 갭은 있긴 있는데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또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11월 달에도 2,000원을 찍었던 종목이었고 한 달 사이에 이제 급격히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빠지는 부분, 또 차익 실험 매물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올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대한전선이 한때는 또 상당히 좀 많이 가고 관심도 많고 수급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전혀 저는 이제 나쁜 종목이나 이 선택을 잘못하신 건 아니라고 좀 평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올해는 어차피 지났고 내년에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상승할 때 올라올 때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전략으로 30%면 상당히 좀 비중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뭐 현금 비중이 얼마나 더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이제 현금 비중의 여유에 따라서 추가 지금 1,300원 정도 바닥은 좀 찍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1,300원을 깨고 내려갈지는 않는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물을 섣불리 타란 말씀을 좀 못 드리겠고요. 30% 비중이 또 꽤 있으시니까 올해 연말 지나서 내년 초를 좀 시장상을 지켜보시면서 지니까 근처 정도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면서 남은 비중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뭐 끌고 가시되 아니면은 이제 그 이상 올라왔을 때는 이제 수익 실현을 갖다 좀 줄여가면서 빨리 수익 실현 하시면서 또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는 이런 전략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게 뭐 서둘거나 비중을 타거나 급한 마음을 먹지 마시고요. 모든 지금 주가가 지금 급히 반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닙니다. 조금 느긋하게 이양 물리셨으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30%를 의미 없게 손절하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조금 느긋하게 올해는 어차피 보내시고 내년 초 보시면서 시간을 갖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요약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답이 되셨어요? 예, 봤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 제가 얼마까지 2,150원까지 올라가야.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목표치를 가격으로 딱 정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지니까지 언제까지 온다고 예측하는 건 이제 아무도 맞아요. 예측하기 네, 어려운 그렇긴 거죠. 하죠.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또 이제 이 기업의 호재 부분이 좀 엮어지면서 이제 반등하는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이 종목을 갖다가 이제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뭐 갈아탈 수 있는 정말 유명한 종목을 나름대로 보고 계신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은 이제 버티시고 견디시면서 지니까 올 때까지 좀 인고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때 왔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내고 나머지 갖고 이제 홀딩하면서 진행하시는 전략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전화상담 대한전선 봐드렸습니다. 그래도 종목 자체가 완전히 가망성이 없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니까요. 지금 비중이 꽤 많으셔서 잘 조절하시면서 엑시트하는 전략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유튜브로도 오늘 고민 많으신 분들 계속 종목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네, 닉네임 마왕님, 종목 S-오일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 91,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배당 전에 팔아야 할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고배당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종가 오늘 88,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현재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트상 흐름 봤을 때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현재 9만 원 선 부근에서 좀 주가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네, 배당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데 이 종목 배당 수익률이 약 7%가량인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당 나기 전까지 좀 주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또 국제유가도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석유 관련주들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보유하면 좋을지 아니면 배당을 받고 나올지 좀 주가 전망과 함께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윤겸 전문가님께 진단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S-오일 에너지 주죠.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위 이런 부분은 매출은 큰 문제 없습니다. 재무 상태도 뭐 아주 최악인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 유가가 사실은 이제 130달러까지 육박했다가 그 뒤로 이제 뭐 원유 재고 부분이라든지 원유 수요 부분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에너지주들 이런 관련 기업들이 사실 이제 맥을 못 추고 있던 건 사실이고요. 또한 이제 그 전반적인 뭐 대내적인 뭐 이런 총체적인 악재 어제도 이제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는데 GDP가 좀 좋게 나온 부분을 갖다가 시장은 또 달리 해석을 해서 긴축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이제 미증시 포함해서 다 이제 하락하고 오늘 국내 증시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데 91,000원 정도 들어갔으면 거의 뭐 최근에 제가 봐도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91,000원이면 뭐 이렇게 크게 물려있는 지금 단가는 아닌데 지금 이제 88,000원인데 약간은 이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배당락 때문에 배당 때문에 이제 고배당을 좀 하는 기업이고 우량 고배당을 해주는 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배당을 받고 이제 견디느냐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제 시장 장세가 너무 지금 최악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빠지니까 이제 배당 부분이 더 이익이냐 아니면 지금 더 빠지는 부분이 더 손실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8,000원대 91,000원이면은 뭐 이제 한 2만 그렇죠 2만 한 3,000원 정도 더 이제 하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비중이 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10%. 10% 비중이면 뭐 크게 큰 비중은 이제 아니고 부담스러운 비중은 좀 아니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그냥 손절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91,000원에서 좀 내려온 부분 아주 큰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지니까보다는 좀 내려와서 손실 중이시니까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은 배당대로 확보하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지니까 왔을 때 좀 뭐 비중을 좀 5% 정도 덜어내신다든지 아니면 배당을 좀 받으시고 배당 확보를 하신 다음에 91,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아니면 전량을 정리하시든지 그게 낫지 않을까. 지금에 있어서 손절은 손실만 포기하시고 배당도 포기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아예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니까요. 에너지주들도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이제 바닥은 좀 어느 정도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바닥 정리되고 이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기업의 뭐 매출이나 실적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나쁘지는 않고 전반적인 이제 에너지 관련 이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원유 수요 이런 원유 급감 때문에 이렇게 좀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을 일단 받고 나서 조금 기다리고 견디시면서 올해는 어차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났고 내년을 좀 상반기 봐가면서 지니까 가까이 왔을 때 좀 덜어내거나 비중을 축소해서 홀딩 하셨다가 아니면 전량을 갖다 상황 봐서 조금 뭐 지니까 이상 왔을 때는 수익 실을 하시면서 풀어가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요약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배당 받으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왕님. 이 종목이 지금 88,000원인데 매수가하고도 큰 차이는 없으니까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다. 배당을 좀 받고 그 이후에 내년도 1분기까지 간다면은 오히려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 다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왕님의 이 S-오일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좀 전화 상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도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올려주신 종목군들 가운데서 좀 저희가 자주 봐드렸던 부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윤겸 전문가님에 대해서 이사장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이 친절하게 상담하시네요.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진짜 쉬운 진단은 친절하고 또 쉽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저희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가레인요. 기가레인, 매수가하고 네. 비중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얼마에 사셨어요?
2,000원대 초반쯤에 한 달 전쯤에 올라갈 때 사셨나 보다. 2,130이요. 2,13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000. 아마 주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 가운데서 기가레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80%요. 되세요? 80%. 아이고, 높으시네요. 게다가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 너무 빠져가지고, 어떤 점이 네. 가장 고민되세요? 아니, 이게를 지금, 어떻게, 지금 오늘도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래요. 좀 속 시원한 답 좀 부탁드려요. 네. 막 네옴시티 때문에 오르고 5G 잘 갈 때 그때 네. 사셨나 봐요. 그러면 그렇죠.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거세요? 네? 단기로 짧게 네. 보고. 네, 그러셨구나. 단기로.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끊지 마시고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잠시 후에 추가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예, 끊지 마시고요. 지금 기가레인입니다. 오늘 종가가 1,500원입니다. 잘 가는 듯 하다가 고점 부근에서 좀 버티는 듯 하다가 2,000원이 깨지니까 갑자기 우르르 밀립니다. 이럴 때 당황스럽죠. 게다가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경 전문가님? 먼저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가격이 빠져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중이 너무 높아서. 비중. 예, 80%를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이 80%라는 비중을 그러니까 이 뭐 5G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5G 및 부침도 많고 뭐 사실 5G 기대감이 많았으나 주가가 이제 그 기대감만큼 이렇게 크게 상승을 못 해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지부진했던 이제 테마였고. 근데 왜 80%를 들어가셨는지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시청자님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비중이 네. 이렇게 많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중간에 좀 저기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좀 떨어지기에 다시 추가 매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역시나 일명 물타기라고 하죠. 단가 낮추시려고 네, 추가 그렇죠. 매수하셨다가 이렇게 되셨대요, 전문가님. 네, 먼저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앞으로 다음에는 꼭 그 매수하실 때 포트폴리오 분산을 좀 다시 한번 좀 잘 고려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또 추가 매수할 때도 좀 조금 느긋하게, 이 주식이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인고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너무 이게 빠지니까 이제 빨리 물을 타서 빨리 나오겠다는 그런 전략도 좋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주가라는 것은 물론 예측도 하고 수급도 보고 차트상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평선도 보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도 보면서 대응을 하긴 하지만은 뭐든지 급하게 서두르면 꼭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요약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설명드리겠는데 꼭 다음에는 비중 조절을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급하게 물 타지 마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제 5G 관련해 갖고는 이제 뭐 그동안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5G가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네옴시티라든지 해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살만 이제 왕세자가 또 방문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특히 5G 무선통신 쪽들이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12월 12일 고점 찍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급하게 기가레인도 좀 내려온 부분도 있고 여기에 또 대외적인 악재도 같이 전반적인 증시 하락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G 삼성전자하고 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5G 이제 장비 단독 공급사로서 이제 채택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이 또 중동에 아랍에미레이트에 또 24조 원 투자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떠한 이제 이슈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10월 28일 정도와 1000대간 50원대, 60원대 이제 60원대네요. 65원 최저가네요. 65원을 이제 찍고 이제 10월 달에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런 이제
5G, 네옴시티 이런 이제 수주 이런 또 삼성과의 관련으로 이제 급격히 또 이제 올라와서 또 12월 12일 날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안타깝게 빠졌는데 제가 사실 비중이 이제 이 전화 주신 분께서 10% 정도만 갖고 계신다면은 뭐 사실 이제 가격이 좀 빠졌더라도 비중이 작으니까 그냥 뭐 어떤 정리라든지 손절이라든지 뭐 추가 매수라든지 언급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80%라면 2,100원에서 1,500원이면 그래도 적지 않게 빠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또 제가 또 여기서 뭐 손절을 하라든지 타 종목으로 갈아타든지 지금은 다른 섹터, 다른 테마, 다른 종목을 찾아도 지금 빠지는 건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갈아탄 종목이 또 단기간에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좋은 종목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80%라는 비중 때문에 제가 좀 어떻게 딱 쪽집게처럼 뽑아가지고 속 시원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너무 크고 지금 상당한 이제 어떻게 손실 구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급하게 손절하고 뭐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 기업이 이제 전환사채 시비를 발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이제 전환사채 이 부분이 이제 도래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증시에서도 이 종목을 갖다 걱정하는 이런 이제 삼성전자 관련 공급 내지는 이제 5G 앞으로 내년에 수익 이런 기대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으나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매출 부분도 이제 적자로 좀 돌아선 부분 이런 부분도 약간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내년에 좀 실적이 증가되고 이제 수주 관련해서 좀 확장이 돼야지 또 이제 실적에서 또 재상승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비중이 큰 문제입니다. 80%를 지금 상당히 들고 물려있고 지금 손실 구간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고 올라왔다고 좀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견디시고 버티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진입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비중을 손절이 어느 정도 일정 손절은 좀 감안하시면서 조금 이제 뭐 1,700원대 회복이 된다든지 2,000원 부근에 왔을 때는 이제 비중을 조금 감안하시고 덜어내시고 어느 정도 손절 부분을 좀 감수하시면서 대응하시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으로 너무 이제 이걸 갖다가 물론 이제 어떠한 지금 악재가 있고 매출 실적이 좀 안 좋고 이런 전반적인 대외 내 악재 시장에 안 좋긴 하나 물론 단기간에 진입가까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입가 딱 와서 이제 털어버리고 다른 섹터로 갈아타면 좋겠지만 지금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 이 기업의 어떠한 이제 그 악재 부분도 조금 요소가 있고 실적 매출적인 거, 대내적인 이런 증시상 이런 걸 고려했을 땐 단기간에 진입가로 빨리 오긴 좀 어렵다고 좀 요렇게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손실을 조금 감안하고 조금 반등하고 올라왔을 때 비중을 덜어내면서 손실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탈출하는 전략이 어떨까. 물론 제가 제 예상이 100%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뭐 또 단시간 안에 내일 내년 1월 안에 뭐 진입가를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이건 사실 주가나 지금 전반적인 이런 시장 침체 증시 긴축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간 회복을 갖다 제가 또 감히 단언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비중이었어요. 비중이 너무 크고 손실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조금씩 올라올 때 조금 덜어내는 전략으로 아니면 좀 빨리 올라와 갖고 이제 진입가 이상으로 간다면 그때 이제 나머지로 수익 실현을 이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사례를 다시 한번 만들지 마시고 비중과 분산과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의해서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거를 정보 드리면서 요 정도 요약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추가 매수한 게 좀 뼈 아프네요. 비중이 좀 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님 답이 되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아쉽게 됐습니다. 디가레인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네. 상담해봤습니다. 기가레인을 비롯해서 또 5G 종목군들도 잠깐 간다 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도와줬으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약간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게시판에서도 오늘도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가 다음번에 도와드릴 분 어떤 분일까요? 조소영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해령고님, 종목 노터스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 5,8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오늘 엄청 빠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노터스, 이 종목 비임상시험 수탁 사업하는 기업이고요. HLB 그룹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종가 체크해보면 5,48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동물의약품 시장 성장하면서 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리보세라닙 허가용 임상시험하면서 노터스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차트상 흐름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정 구간에서 가격을 좀 지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네, 매수하신 지는 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요 며칠 수익은 좀 보셨던 것 같은데 오늘 7% 넘게 하락하면서 걱정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윤겸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단기적인 하락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빠졌던 부분이 뭐 사실은 이제 오늘 뭐 특별히 안 빠진 종목이 있겠습니까? 뭐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았던 그런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진입가도 이제 5,800원이면 뭐 최근에 진입하셔갖고 오늘 좀 빠지는 오늘 상황에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이 기업의 이제 뭐 매출 부분도 전년 동기 비해서 38% 정도 늘어간 부분이 있고요.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 순이익이 조금 이제 개선 보완돼야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재무 비율에 있어 갖고는 이제 이 기업이 유동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이고요. 부채는 또 상대적으로 유동성에 비해서 작고 유보율도 양호한 편이고요. 나머지 뭐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봐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양호한 그런 이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고금리, 긴축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성, 현금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부채가 적은 기업,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시장을 이끌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이 기업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련 이제 동물 관련 그런 이제 임상 그런 이제 그런 신 제품 관련해서도 좋은 호재가 또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빠진 부분은 뭐 대외적인 이런 전반적인 주가 하락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니까요.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요. 비중은 뭐 20%라면은 뭐 아주 많다, 아주 적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이제 뭐 10% 15%가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뭐 그렇게 무리한 비중은 아니니까 뭐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다가요. 지니까 왔을 때 조금 비중을 나머지 한 10% 정도 덜고 가시는 이런 부분 전략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여기서 뭐 추가 비중을 또 일부러 타지 마시고요. 연말이고 이번 주 한 해 지나면 또 올해 마감되니까 내년 초 연말연시 잘 지내시면서 연초에 시장상을 좀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바닥은 지금 계속 그동안 행보를 했었거든요. 주가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6월 달에 고점 찍고 이제 많이 빠지고 6월,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행보 구간에 박스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빠지리라고는 저는 이제 예상을 안 하고 다져가면서 이런 이제 매출 실적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되고 신약 이런 관련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점하고 확장해 나간다면은 진입가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왔을 때 한 1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요약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을 듯해 보입니다. 예, 노터스 진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진단해드린 종목 가운데서 그래도 원금 회복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주신 종목이 별로 없었는데 노터스는 그래도 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오르면은 원금 회복 부근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혜령님, 이 종목은 그래도 또 기대를 하시면서 나머지 시간들 보내시면은 수익으로 보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말이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주간이어서 다들 좀 시장을 떠나신 것 같아요. 오늘 좀 한산한 가운데 전화가 또 와 있습니다. 어떤 고민 안고 이 시간 전화를 주셨을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한동화성이요. 한농화성, 이 종목은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8,000원에 10%예요. 18,000원에 10%대. 아, 한창 이슈 나오고 뭐 급등할 때 그때 사셨나 봐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게 네. 그때 올라왔을 때 저기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내려가가지고 물타기 해도 네. 되나 해서. 아, 추가 매수가 고민이신 거고 한 13,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막 빠지니까 조바심이 나시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추가 매수 고민이 있으시군요. 끊지 마세요. 네. 예. 역시나 그렇습니다. 재료 있을 때 막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따라 사셨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농화성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한농화성 뭐 종목은 뭐 나쁘지 않게 잘 선택했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 소재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또 매출적인 부분도 전년 동기 비해서 이제 조금 그래도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꾸준히 뭐 이렇게 많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지만 매출을 좀 유지하면서 그래도 적자 폭은 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재무 비율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기업의 지금 금리 인상 긴축 기조 시기에 그래도 이 기업 한농화성도 유동 비율은 250%, 부채 비율은 48%, 유보율은 1800%. 그러니까 이제 채무 건전성 그 상당히 양호하고요.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그래도 견디고 이런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는 기업이 채무가 적고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이 그래도 버티면서 이 시장을 건전한 재무 건전성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9월 달에 사실은 상당히 상승을 했었어요. 9월 15일까지. 근데 이제 18,8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좀 더 추가하실, 좀 더 상승할 거라고 좀 기대하신 것 같은데 그 뒤로 좀 너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또 11월 달 들어갔고 이제 전반적인 증시가 빠지고 또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전반적으로 또 이제 하락세, 차익 실현 매물 이 빠져나오면서 또 이제 준주도주로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시장을 이끌어갈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증시 침체, 대내적인 악재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이 소재 관련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이런 관련 기업들도 동시에 이렇게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중이 작다는 거. 예, 잘 하셨어요. 비중을 10%를 갖고 계셨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18,000원대에서 재차 좀 눌림목 왔다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흘러 내려오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내려왔던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어느 정도, 저점은 저는 또 바닥 저점까지는 좀 오지 않았나. 10,000원대면 그래도 바닥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많이 또 내려왔습니다. 고점 26,000원 대비해서 10,000원대면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의 이제 재무 건전성이 아주 장점이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고, 내년에 이제 상반기는 어려운 시장이 좀 있겠지만은, 요걸 좀, 지나면은, 2차 전지, 전기차, 이 관련 소재 기업들은 충분히 시장 상황과 여건이 좀 회복될 수 있다. 자동차 이 수출 부분도 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시다면 지금 10,000원대 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조금씩 비중을 조금 추가해 갖고 객단가를 좀 낮춰서 객단가 이제 진입 왔을 때 비중을 그때 가서 이제 추가했던 부분을 덜어내시고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분께서 사실은 뭐 30% 이상 또 물을 타가지고 30~40% 물려있다면 참 또 추가 비중 하락이가 좀 부담스러워요. 함부로 또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종목도 잘 선택하셨고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 유동성 좋고 종목도 잘 선정했고 근데 지금 뭐 모든 종목이 대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다 지금 나쁘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 2차 전지까지 빠진 그런 차익 실현 매물 그런 시장 상황이 곁들여서 내려온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조금 여기서 현금 있으시다면은 비중을 좀 타셔가지고 한 10%? 예. 그러니까 10%도 한 번에 타지 마시고 네. 조금씩 분할해서 지켜보시면서 분할해서 타고 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업황이 좋아지고 이쪽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또 좋은 분위기가 여건이 엮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또 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평균가가 낮추신 다음에 거기 왔을 때 비중 덜어내시고 나머지 가지고 좀 진행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좀 정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10%에 18,000원이니까 한 10,000원대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10%더 담으면 평균 매수 단가 13,000원 정도로 맞춰지거든요. 이쯤 되면은 이제 비중 조절하시면서 나머지 좀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시청자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런데요. 그 인적 분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네. 이 인적 분할 이슈는 어떻게 바라봐야 네, 될까요? 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LG 에너지 엔솔도 처음에 네. 상장할 때 이제 물적 분할해 갖고 말이 많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라는 게 이제 얘기 언급은 나오는데 아직은 이제 이게 이제 현실화되거나 진행되는 데는 어떤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적 분할이라는 건 사실 뭐 그대로 주식이 이제 분할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투자자한테는 큰 악영향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제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건과 환경, 이 증시 상황이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와중에라도 종목은 잘 선정하셨고 나쁘지 않고 유동성, 재무 건전성 좋으니까 현금 비중 잘 좀 조금씩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객단가 조절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으로 진입 왔을 때 덜어내시는 그런 전략으로 풀어가시면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한농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좀 쭉 봐드렸는데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10월 6일에 분할 결정이 일단 좀 나왔는데 물적 분할을 싫어하시지 사실 인적 분할은 크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비슷한 이슈 있는 종목에 접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걱정입니다. 배당락도 있고요. 2022년의 마지막 주간 과연 마지막까지 증시가 우리를 배신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은겸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어차피 이제 뭐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휴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좀 일찍 장을 또 마감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는 뭐 이제 섣불리 또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어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또 나왔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 GDP가 역성장에서 좋게 나왔으나 시장에서의 해석은 반대로 해석한 거죠. 이제 어떤 GDP도 좋고 경제나 이런 전반적인 지표가 뭐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긴축에 더 힘을 쓸 것이다. 연준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긴축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그 우려감이 투심에 반영되고 시장에 반영되다 보니까 어제 미증시가 그냥 3대 주주가 급락을 했고요. 네. 또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갖고 개파락하면서 뭐 거의 뭐 오른 종목보다 뭐 거의 빠지는 종목이 대다수였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말에 산타랠리는 사실 끝났습니다. 예, 기대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표현하자면 스크루지 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네. 답답하고 지금 투자자 여러분께서 좀 이거 뭐 차트만 보면 좀 어질어질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뭐 거의 박스장으로 지지분하게 연말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마감되고 연초에 한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까 봐야 되는데 뭐든지 연초에는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더라도 조금 연초에는 그래도 기대감은 있어요. 네. 스타트 출발이니까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진행하시고 하여튼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현금이다. 현금 비중을 그래도 최대한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다음 주 연말 연초에는 역시 지금 주도주도 없고 준주도도 없는 이런 시장 대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이슈라든지 뭐 계약 체결이라든지 공급 체결이라든지 좋은 호재 아니면 나쁜 악재라도 관련된 그런 이슈에 의해서 또 기업적인 그런 좋은 모멘텀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그런 걸 주시하시고요. 1월까지는 지루한 좀 박스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크게 급등하지도 않고 크게 이제 빠지지도 않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연말까지 지금까지 12월까지 모든 악재는 이미 이제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무슨 시장이 이제 어제처럼 달리 해석하는 장이 있더라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주 과도한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던 박스장 그렇게 연출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조금 내일 마지막 주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오늘 조선업 수주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LPG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그동안 이제 조선주들도 이제 크게 그 어떠한 이제 이런 그 이슈라든지 어떤 모멘텀 크게 못 보여줬는데 수주가 활발하면서 조선주들이 조금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올겨울이 엄청 춥지 않습니까? 한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설과 한파가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한파 대설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나왔어요. 이런 이제 준비, 이런 대비 부분,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또 이제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이제 국경을 전면 개방하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항공주 같은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의외로 또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인물 푸틴이 종종 관련해서 또 언급이 또 했어요. 오늘 또 뭐 핵 이야기도 나보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재건주도 한번 좀 보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실내 마스크 지금 해제 이런 부분이 좀 결론 부분이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련주들 이런 이슈들 기업 모멘텀 대외적인 어떤 핫한 관련 특징들 이런 거들 종목을 좀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박스장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된다는 걸 좀 대비하시면서 현금 많이 비축하시고 관망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좀 다음 주 한 주 준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정도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종목에서 수익률을 제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해 드렸는데요.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았다.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 오늘은 금요일이죠. 미스터 진단에서 또 봐드립니다. 너무 실망 마시고요. 지금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미리 저희가 접수를 해놨다가 저녁 9시에 이종복 전문가가 꼼꼼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 뭔가 내년에는 새로 태어나고 싶다. 한 종목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전체적인 좀 포트폴리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2022년의 마지막 거래일 29일 목요일에 특집 방송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다 봐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연말 특집 방송에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모든 종목의 매수가하고 비중을 다 적어 주셔야지 저희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싹 바꿔드릴 수 있거든요. 과연 내 포트 내에서 가져갈 종목, 아닌 종목,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pd@itomato.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 쭉 다 써주시고요. 추가적인 궁금증까지도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시면은 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진짜 쉬운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한 주였네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은 장세 기대하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